한 주간의 화제와 다양한 생활 정보를 전해드리는 생방송 주말 저녁입니다. 매주 토요일과 일요일 저녁 6시 5분부터 아나운서 태희경이 애청자 여러분과 함께합니다. 화제의 신간 그 저자를 직접 만나보는 시간입니다. 저자 인터뷰. 오늘은 협상이 이렇게 유용할 줄이야의 저자 열린협상연구소 오명호 소장 스튜디오로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소장님은 기업 협상교육 전문회사, 그러니까 열린협상연구소를 운영하면서 또 다양한 기업과 기관을 대상으로 이제 맞춤형 협상교육을 하고 계신데, 근데 사실 직장인들만 협상 기술이 필요한 게 아니라 사실 우리 모두 누구나 일상에서 알게 모르게 많은 협상을 하면서 살아가고 있잖아요. 사실 물건을 살 때 값을 깎는 것도 협상이라면 협상인 건데, 하지만 이런 협상이 이제 생각처럼 잘 되는 경우가 많지가 않아요. 그렇다면 협상이라는 게 원래 그렇게 어려운 건지, 아니면 우리가 잘 협상을 몰라서 그러는 건지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제가 그 책에서 언급드렸듯이 우리 네. 삶은 협상의 연속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죠. 꼭 그렇죠. 엄청난 계약을 체결해야만이 협상이 아니라 그렇죠. 예. 쇼핑을 하거나 혹은 차를 사거나 집을 살 때 네. 내가 모임을 운영하는데 어떤 장소를 선정하거나 메뉴를 선정해야 될 때 그런 것도 협상이네요, 그런 진짜. 것도 다 협상이 필요한 것이죠. 직장 생활은 말할 것도 없습니다. 맞아요. 기업 경영은 더욱더 말할 것도 그렇군요. 없습니다. 거의 이제 우리 삶 자체가 협상의 연속인데 예. 한번 생각해보죠. 우리가 협상을 공부해보거나 배워본 적이 있나요? 없어요. 예, 그냥 본능적으로 그렇죠. 하는 거예요. 직관적으로 예. 하는 거예요, 그냥. 그러니까 무언가를 잘하려면 공부를 하고 연습을 하고 이것도 훈련을 공부해야 되는 하는데 거였군요. 그렇습니다. 협상에 대해서 공부해본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없어요. 예, 단언컨대 없네요. 예. 그러니 잘하기 힘든 건 어쩌면 당연한 일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 많은 분들이 이 협상에 대해서 잘못 알고 있는 부분들이 상당히 많아요. 그렇군요. 네. 그래서 이제 이 책에서는 이제 기업 강의 현장에서 건네준 이제 10개의 질문과 또 그 10개의 해답이 적혀져 있는데, 이제 협상이 본격적으로 한번 저희도 공부를 해보죠. 먼저 이제 1강에서는 이제 협상에 대한 고정관념을 깨라고 하셨거든요. 우리가 그동안 많은 고정관념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잘못 알고 있는 부분이 뭐냐 하면 잘못된 고정관념이거든요. 이제 협상하면 어떻습니까? 네. 이기려고 하는 거죠. 그렇죠. 이겨야지 협상하는 거 아닌가요? 혹은 지는 게 이기는 거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그런 얘기도 있죠. 예. 이것도 굉장히 잘못된 고정관념이에요. 두 번째, 예. 협상을 약간 힘의 논리로 접근하려는 경향이 있습니다. 네네. 예를 들면 제가 강의 가면 이런 질문을 많이 받습니다. 강사님, 우리가 을인데 네네. 갑하고 어떻게 협상을 합니까? 이렇게 질문해요. 그런 생각들 많이 하죠. 많이 흔히. 하죠. 예. 그러면 제가 반문을 드립니다. 네. 갑이 협상력이 더 필요할까요? 을이 협상력이 더 필요할까요? 을이 더 필요하죠. 그렇죠. 예, 공부 열심히 해야 되는군요. 예, 그러니까 을이니까 갑하고 협상을 못한다 이 말은 말이 안 되는 얘기죠. 공부해야 되는 거군요. 예. 마지막으로 가장 제가 강조하고 싶은 고정관념은 예. 협상을 상대를 설득하는 일이라고 알고 있다는 거예요. 네. 그게 대단히 큰 고정관념입니다. 그리고 또 이제 협상에서 중요한 게 나의 생각이 아니라 상대방의 생각이라는 걸 강조를 많이 하시거든요. 네. 이건 어떤 의미예요? 우리가 협상을 왜 하는지를 한번 생각해 보죠. 예. 협상은요, 내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커뮤니케이션 수단이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죠? 네. 그럼 내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네. 이 목적의 최종 결재권자가 누군가요? 최종 결재권자요? 예. 상대방? 상대방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내가 아무리 좋은 아이디어나 협상안이 있더라도 상대방이 오케이 해주지 않으면 그렇죠. 이 목적 달성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죠. 예. 그러니까 내 생각이 중요한 게 아니고 그러네요. 상대방 생각이 중요하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아까도 잠깐 얘기하셨지만 이제 상대방을 설득하지 말고 협상을 하라고 하셨거든요. 근데 이제 보통 우리가 생각할 때는 그러니까 상대방을 설득해야 좋은 협상 결과를 얻을 것 같거든요. 네. 근데 이제 설득과 협상을 좀 다르게 생각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 차이가 분명히 있다는 거죠. 그렇죠. 이게 제 책의 부제가 설득하지 말고 협상하라가 책의 그렇죠. 부제예요. 예, 부제예요. 예. 제 강의에 어떻게 보면 제 연구의 핵심이라고도 할 수 있는데요. 노린자예요. 예. 자, 그러면 설득과 협상의 차이를 한번 생각을 해보죠.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일단 사전적 정의부터 한번 보면요. 예. 협상을 사전에 찾으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어떤 목적에 부합되는 결정을 하기 위하여 여럿이 서로 의논함.
네, 의논함. 예. 굉장히 의미가 좀 모호합니다. 네, 이게 그러네요. 좀 쉽게 해석해 보면 예. 서로 다른 이해관계나 관점을 가진 둘 이상의 당사자가 네. 합의를 이끄는 과정을 네. 협상이라고 할 수 있어요. 예, 예. 협상 이꼴 뭐 하는 거예요? 합의하는 과정. 거네요. 예. 설득은 사전에 찾아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상대편이 이쪽 편의 이야기를 따르도록 여러 가지로 깨우쳐 말함. 아. 우리가 아는 설득의 정의입니다. 그죠? 그렇군요. 왠지 위에 있는 것 같은 느낌인데요. 남을 깨우쳐야 되니까. 그렇죠. 예. 제가 질문을 한번 드려볼게요. 예. 제가 상대를 설득합니다. 네. 그럼 누가 좋은 거예요? 내가 좋죠. 누구만 좋은 거예요? 나만 좋은가요? 합의되겠습니까? 안 되죠. 그렇죠. 아. 즉, 내가 상대를 설득하고 싶으면 예. 설득하려고 하면 안 된다라는 결론이 나옵니다. 그래서 설득하면 안 된다는 네네. 얘기인 거군요. 그래서 이제 상대방을 설득하려고 하면 안 되는 이유를 이제 책 속에 자세히 소개해 주셨거든요. 그래서 책 속의 한 대목을 성우 지병문 씨의 낭독을 한번 들어보죠. 설득하려고 하면 안 되는 이유. 첫째, 설득은 100대 0을 기대하게 만듭니다. 상대를 설득하겠다는 심리에는 내 것을 주지 않고 최대한 많이 얻어내겠다는 의도가 숨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 요구에 집중하고 내 논리에 초점을 맞추며 내 주장에 급급해 상대방의 이야기를 또 다른 논리로 덮고 차단하게 됩니다. 여러분은 이런 사람과 합의하고 싶습니까? 협상이 성사되지 않는 이유입니다. 둘째, 설득은 정보 비대칭을 전제로 합니다. 정보 비대칭이란 당사자들이 가지고 있는 정보의 양과 질에 차이가 있는 현상을 말합니다. 상대가 잘못 알고 있거나 혹은 모르는 정보를 알려줄 수 있을 때 설득이 성립합니다. 예컨대 우리 제품의 성능과 특징을 잘못 알고 있거나 시장 상황을 모를 때 올바른 정보를 제공해 부분적으로 상대를 설득하려는 과정은 당연히 필요하고 또 유효합니다. 문제는 정보가 아니라 서로 간의 입장차, 의견차가 있을 때 상대방을 설득하려는 데 있습니다. 도를 넘는 자신감입니다. 상대방이 나보다 열등하다는 잘못된 인식 때문입니다. 하지만 상대는 결코 모르지 않습니다. 나의 그럴싸한 논리에 넘어가는 바보가 아니란 점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무엇보다 상대방의 무지를 협상에 활용하는 사람은 헛똑똑이입니다. 소탐대실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입니다. 자신이 당했다는 사실을 알면 다음번에 2배로 갚고자 하는 게 사람의 심리입니다. 상대가 모르는 정보로 협상에서 이길 생각은 버리는 게 좋습니다. 상대방이 2번 다시 보지 않을 관계가 아니라면 말입니다. 그러네요. 정말 설득하려고 하면 안 되는 이유에 완전히 설득됐어요. 네. 근데 지금 2가지 이유를 들어봤거든요. 성우의 목소리로. 이 책에서는 또 중요한 이유, 그러니까 설득은 결론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다라는 거예요. 네. 이건 어떤 의미일까요?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내가 상대를 설득하겠다라는 나의 심리는 네. 내 속에서 결론을 정해 놨습니까? 안 정해 놨습니까? 놓은 거죠. 정해 놓은 거죠. 예, 그죠? 예. 그래서 결론을 정해 놨기 때문에 합의를 할 수가 어려운 거예요. 어려운 거죠. 예. 결론을 정해 놓고 상대를 설득하려는 사람들을 우리가 일반적으로 답정너라고 그렇죠. 많이 하죠. 그죠? 네네. 답은 어떻게 해도 정해져- 답은 정해져 있죠. 네. 예. 고통스럽게 한다라고 제가 책에 적어놨는데 이건 제가 뭐 생각해낸 건 아니고요. 네. 이제 포털 사이트 지식백과의 답정너를 한번 찾아보니까 네네. 답정너는 주변 사람들을 고통스럽게 한다 이렇게 포털 사이트의 지식백과에 소개해놨더라고요. 맞아, 답답해요. 네, 그렇죠. 네. 상대방 너무 답답하죠. 네. 그래서 제가 설득하려는 사람은 답정너와 같다. 상대방을 고통스럽게 한다. 이렇게 좀 인용해서 책에 소개를 해두었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협상을 잘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이제 그게 협상의 어떤 정의를 어떻게 세우느냐의 문제인데요. 네네. 설득하지 않고 어떻게 내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느냐 이 의문이 생기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그래서 협상의 정의를 이렇게 내리면 조금 명쾌해집니다. 어떻게 내려볼까요? 협상은 상대를 설득하는 일이 아니라 상대방이 선택할 수 있도록 내가 준비하는 과정이다.
선택할 수 있도록. 네. 그러면은 여러 가지 옵션을 내놔야 된다는 얘기네요. 그렇죠. 그것도 하나의 협상 기술 중에 하나인 거죠. 그렇군요. 그리고 또 네. 그래서 협상을 잘하는 사람들은 네. 자기가 최종 결정을 내리지를 않아요. 아. 왜 그렇습니까? 내가 최종 결정을 내려놓고 그다음 네. 뭐 하려고 하는 겁니까? 설득하려고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 이게 성공적인 협상의 요건과도 연결되는 건데요. 성공적인 협상의 요건이 뭡니까? 네. 상대방이 잘했다고 생각하게 만드는 것이지 않겠습니까? 그죠? 그렇죠. 예. 그러면 내가 결정을 내려놓고 설득하면 상대방은 당한 게 되는 거예요. 그렇죠. 당한 게 되는 거죠. 그러면 잘했다고 당한 생각을 거죠. 못하는 거죠. 그죠? 그러나 내가 결정을 내리는 것이 아니라 상대가 선택할 수 있도록 A안, B안, C안을 내가 검토해서 어떤 게 낫냐고 선택권을 상대에게 넘기면 네. 상대는 그중에서 최종 결정을 하게 되고 결과적으로 내가 선택을 했기 그렇죠. 때문에 내가 결정한 것 같은 느낌이 드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장기적으로 관계도 더 유지 발전되게 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근데 이 책에는 또 이제 성공적인 협상을 하려면 상대가 그러니까 51대 49로 이겼다고 생각하게 하라. 그런 느낌이 들도록 하라는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이건 어떤 의미일까요? 이건 뭐 저주란 얘기가 아니고요. 결코 아니고요. 네. 지는 게 이기는 거다 이런 얘기는 또 아마 아니고. 가까운 사람한테만 통용된 얘기일 거예요. 51대 49로 이겼다고 생각하게 하라. 실제로는 누가 이기게 하라는 얘기입니까? 실제로는 누가 이겼을까요? 내가 이긴 건가요? 그렇죠. 아. 협상은 내가 이겼다고. 이기면 안 되는 거라면. 그렇죠. 거기서 제가 설명을 좀 그러니까 드릴 게 50대 50 있어요. 아닐까요? 50대 50인데 49대 59로 느끼기에만 하면 되는 거 아니에요? 그건 아닌가요? 그렇게 생각하기보다도요. 이제 실제로는 내가 이기게 협상을 해야 되는데 상대가 이겼다고 생각하게 하라는 얘기인데 네네. 여기에서 이겼다는 표현이 좀 적절치가 않아요. 그럼 뭐가 있을까요? 협상을 왜 한다고 얘기했습니까? 나의 목적을 달성하기 그렇죠. 위해서, 그죠? 예. 그러니까 이기는 게 나의 목적은 아닐 거란 말이에요. 네네. 그러면 나는 나의 목적을 달성하고 네. 상대는 상대의 목적을 달성하도록 해주어야 한다는 거죠. 그렇죠. 예. 그러면서 나는 내 목적을 달성하고 상대는 자기가 잘했다고 느끼게 생각하게. 하는 거죠. 예. 느낀다는 경우도 있지만 실제로도 그렇게. 그렇게 달성할 수 있도록 협상을 펼쳐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느냐? 네. 이제 이 목적을 잘 분석해 볼 필요가 있는데요. 목적이요. 네. 예. 협상하는 양 당사자 간의 목적이 항상 같지가 않아요. 같지가 않죠. 예. 그렇죠. 예를 같으면 들면 너무 쉬운데. 그렇죠. 예를 들면 사는 사람은 물건을 사는 사람은 싸게 사는 게 그렇죠. 목적이겠죠, 그죠? 예. 그럼 파는 사람은 비싸게 파는 게 팔아야 목적인가요? 되죠. 그렇지 않나요? 많이 파는 게인가요? 비싸게 팔고 싶지만 그게 안 될 수 있으니까 예. 파는 사람은 비싸게 파는 게 목적이라기보다는 싸게라도 많이 팔면 비싸게 파는 것만큼의 목적을 합니다. 달성하는 예. 거죠. 예, 그리고 예, 또 그렇죠. 하나 입소문이 나게 하거나 단골 고객을 확보하거나 그러니까 많이 파는 게 목적이네요. 그렇죠. 예. 네. 장기 고객을 확보하거나 그렇군요. 뭐 여러 가지 이 혜택들이 있는 거죠, 그죠? 네. 그러면 나는 싸게 사고 파는 사람은 자기의 장기적인 목표를 달성할 수 있게끔 네. 가능할 수 있겠죠. 그렇군요. 그렇게 펼치는 것이 성공적인 협상의 모습이다. 이런 얘기. 그럼 이제 실질적으로 한번 협상을 한다고 했을 때, 그럼 거래처와 이제 제품의 단가 협상을 하거나 이제 물건을 사는 그런 상황이에요. 그럴 때 내가 원하는 금액을 먼저 제시하는 게 나은 거예요? 아니면 상대방이 먼저 이렇게 제안하도록 이렇게 협상을 유도하는 게 더 맞는 거예요? 장단점이 있겠죠. 가격 협상에서 먼저 제안할 거냐 기다릴 거냐 이 문제는 대단히 중요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협상의 첫 단추를 어떻게 꿰느냐의 문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아나운서님께서는 어떤 게 더 나을 것 같아요? 저는 네. 상대방이 먼저 제안하도록 유도하는 게 나을 것 같다는 생각이에요. 상대의 패를 먼저 보고 나서 싶다는 나는 거지 판단하겠다. 않습니까? 선을 정하겠다. 근데 상대가 먼저 제시를 안 하면 어떡할 겁니까? 그럼 제가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협상을 계속 하려면. 예. 그렇죠. 자,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네. 협상의 고수들은 먼저 제안하는 것을 선호합니다. 그렇군요. 네. 고수들은. 그런데 여기에서는 여러 가지 조건들이 많이 있어요. 그냥 무작정 먼저 제안한다고 해서 잘하는 것이 아니라 중요한 것은 내가 얼마에 합의할 수 있을지라는 목표를 설정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렇겠죠.
자, 이번 협상을 앞두고 내가 얼마에 합의하는 게 좋을지 목표를 설정해야 네네. 어떻습니까? 전략을 수립할 그렇죠. 수 있죠. 예. 그러니까 목표가 없으면 전략을 수립할 수가 없습니다. 그죠? 네네. 그래서 목표를 설정하고 목표보다 일정 부분 높게 그렇죠. 협상의 기준점을 먼저 선점하는 효과가 있다라는 얘기. 아, 선점하는 게 중요하군요. 그렇습니다. 기준점을. 누군가가 기준점을 선정하면 협상은 그 지점부터 시작되게 되어 그렇죠. 있어요. 그러면서 그러네요. 그러면서 상대가 잘했다고 생각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양보하면서 합의를 이끌어낸다. 근데 이 책에는 네. 이제 물론 이제 협상을 하다 보면 내가 원하지만 이제 양보해야 되는 때가 분명히 있는 거고 또 양보하는 것도 이제 기술이 필요한 건데 이 책에서는 이제 쿨하게 양보하지 말고 안타깝게 거절하라고 하셨단 말이에요. 이거는 어떤 의미일까요? 자, 이게 양보의 기술과 거절의 기술을 두 가지를 다 이제 따로따로 설명을 하기 위해서 말씀드린 건데요. 예, 예. 자, 먼저 양보의 기술부터 한번 말씀드려볼게요. 예. 내가 협상에서 양보를 안 할 수는 없다. 그렇죠. 동의할 수 있죠. 그건 그죠? 동의하죠. 양보 없는 협상은 없다. 그럼요. 자, 결렬이죠, 그럼. 예. 네. 우리가 양보를 하는 목적이 뭘까요? 협상에서 협상을 끝까지 가기 위해서? 가기 위해서. 예. 자, 양보를 덜 해주는 게 양보의 목적은 아니죠. 아닐 거란 말이에요. 예, 그죠? 예. 그러니까 양보의 목적을 양보를 덜 해주는 방법이다. 이렇게 오해하시면 안 돼요. 그러면 양보의 목적은 뭐냐? 같은 양보를 해주면서 네. 상대의 만족감을 어떻게 하면 높여줄 수 있을까? 이게 양보의 기술의 목적이라고 볼 수 있어요. 네네. 어떤 사람들은 하나를 주고도 칭찬받는 사람이 있고 예. 어떤 사람은 열을 주고도 협상을 깨워버리는 그렇죠. 사람이 있죠. 그죠? 예, 예. 그게 바로 양보의 기술 차이에 있습니다. 그렇군요. 예. 그럼 양보는 어떻게 해야 되냐? 제가 질문 한번 드려볼게요. 네. 내가 상대방하고 협상을 하는데 내가 양보를 하면서 예. 내가 쿨하게 시원하게 양보하면 양보할수록 상대의 만족감은 높아질까요? 떨어질까요? 처음에는 높아지겠죠. 내가 시원하게 예를 들면 아나운서님께서 아슬아슬하게 해야지 더 높아지겠군요. 그렇죠. 심리적으로. 예. 깎아달라고 하는데 내가 그냥 그쵸. 그렇게 해드리죠? 그러면 맞아. 어떻습니까? 내가 좀 더 부를 걸. 그쵸. 이라는 후회가 좀 남죠. 그러네요. 내가 시원하게 양보하면 양보할수록 상대의 만족감은 떨어지는 게 우리의 심리거든요. 그러네요. 예, 예. 그럼 다른 질문 한번 드려볼게요. 우리 아나운서님께서 어차피 해줄 양보라면 네. 쿨하게 해주고 싶으세요? 째째하게 해주고 싶으세요? 네, 하고 싶은 거는 쿨하게 해주고 쿨하게 싶지만 해주고 싶죠. 하려면 정말 네. 끝까지 쥐고 있다가 이렇게 놔야 되는 거군요. 그렇죠. 말씀 들어보니까. 그렇죠. 예. 그래서 우리는 어차피 해줄 양보라면 시원하게 해주고 싶습니다. 그죠? 그러나 협상을 그렇게 잘하려면 해줘버리면 상대의 만족감은 우리의 기대와는 달리 오히려 떨어진다라는 그렇겠네요. 예. 양보의 기술은 핵심은 뭐냐? 어렵게 어려운 양보라는 것을 어필하는 것이 양보의 그러니까 기술의 상대방이 어려운 걸 얻었다는 느낌을 줘야 되는군요. 바로 그겁니다. 그걸 어떻게 하느냐들이 예. 이제 나오는 것들이 양보의 기술이에요. 그리고 이제 간혹 상대방이 들어주기 힘든 것을 이제 요구할 때가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럴 때는 정말 협상이 어려워질 것 같은데, 근데 이럴 때도 협상을 계속할 수 있게 하는 어떤 노하우 같은 게 있을까요? 이럴 때가 협상할 때죠, 사실은. 그렇군요. 그렇죠. 진정한 협상이 여기서 나오는군요. 예. 상대방의 요구를 내가 들어줄 수 있으면 협상이 어렵지는 않죠, 그죠? 네네. 자, 우리가 협상이 필요한 경우는 어떤 경우냐면 바로 이런 경우예요. 그러네요. 상대방이 요구하는 것을 내가 들어줄 수 없거나 해결해주기 힘들 때 협상이 필요한 겁니다. 네네. 이럴 때 어떻게 합의점을 구할 수 있느냐? 이게 바로 그 유명한 하버드 협상론에서 이 점을 공식화한 게 이제 하버드 협상론의 핵심이에요. 예.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네. 이제 아나운서께서 예. 편의점에서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다고 가정을 한번 해볼게요. 네네. 자, 손님이 헐레벌떡 뛰어들어오면서 예. 저기요 콜라 하나만 주세요 이렇게 네. 이야기합니다. 예. 근데 때마침 가게에는 콜라가 다 팔리고 없어요. 예. 자, 내가 해결해 줄 수 없는 것을 상대가 요구합니다. 그죠? 네. 어떻게 하면 손님을 없군요, 지금. 예. 어떻게 하면 손님을 잡을 수 있겠습니까? 이제 이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네. 대안을 내놔야죠. 그렇죠. 어떤 다른 대안을 내놓아야 된다라는 것은 알겠는데 뭘 내놔야 되냐?
그것도 그거지만 예.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내가 콜라가 없기 때문에 네. 당신은 다른 거를 드세요. 음. 이거는 손님이 받아들일 이유가 그렇죠. 없잖아요. 그죠? 네가 뭔데? 나올 수 있죠. 예. 이 사정 때문에 없는 건데 그걸 내가 왜 수용해야 되냐라는 그렇죠. 의문이 생긴단 말이에요. 자, 이럴 때 하버드 협상론에서는 뭐라고 했냐면 예. 우리 사람의 협상에서 요구사항은 두 가지 의미를 담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는 겉으로 표현하는 요구사항. 그게 근데 콜라인 거죠. 콜라인 거죠. 예. 이것을 협상용어로 포지션이라고 부릅니다. 네. 근데 그거는 가짜라는 거예요. 아, 진짜는 뭐예요? 진짜는 속에 있는 진짜 이유가 따로 있다는 거예요. 그것을 협상용어로 인터레스트라고 네. 부릅니다. 자, 콜라를 원하는 진짜 이유는 뭘까요? 시원한 걸 마시고 싶죠. 그렇죠. 또 목말라서. 예, 목말라서. 또 뭐 탄산 음료가 탄산음료. 필요해서. 예, 예. 자, 그렇죠. 보겠습니다. 예. 콜라는 없죠. 네. 그런데 탄산 음료의 욕구를 해결할 다른 대안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을 수도 있죠. 있죠. 그죠? 예. 시원한 음료를 해결할 다른 대안이 있습니까? 있죠. 없습니까? 있죠. 예. 그죠? 갈증을 해결할 다른 있죠. 대안이 있습니까? 네. 없습니까? 그죠? 예. 있단 말이에요. 아, 손님, 지금 콜라가 다 떨어지고 없어서 그런데 혹시 목말라서 콜라를 찾으시는 겁니까? 갈증에는 콜라보다 이온 음료가 더 좋습니다. 이거 한번 드셔보는 게 어떻겠습니까? 네네. 그렇군요. 내가 당신이 요구하는 것을 들어줄 수 없어서 다른 거를 드세요가 아니라 그러네. 당신이 차이가 분명히 있네요. 있죠. 당신이 콜라를 요구하는 이유가 콜라가 목적이 아니라 네네. 목말라서지 않냐. 아, 그러면 목마른 데는 콜라보다 이게 더 좋다라고 제안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네. 답을 알면 너무나 쉬운 것 같잖아요. 네네. 근데 우리가 이걸 잘 찾기가 쉽지 어려워요. 않아요. 맞아요. 왜 어렵냐면 우리의 상대방들은 이렇게 이야기를 하지 않아요. 저기요, 콜라, 목말라서 그런데 콜라 하나 주세요. 목말라서 그런데 갈증을 해소할 음료수 하나 주세요. 이렇게 말을 하지 않죠, 그죠? 그렇죠. 그냥 콜라 주세요 이렇게 얘기한단 그 말이에요. 깊은 뜻, 진짜 이유를 모르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 속에 있는 진짜 이유와 겉으로 표현하는 요구사항을 분리해서 생각할 수 있어야 네, 협상을 잘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재밌네요. 그럼 끝으로 이제 시간 거의 다 썼어요. 그러니까 협상을 잘하기 위해서는 이것만을 좀 기억하라 이렇게 정리해 주신다면 어떤 말씀해 주시겠어요? 자, 정리하면 제가 가장 강조하고 싶은 것은 상대를 설득하려고 해서는 안 된다. 네. 두 번째, 상대가 요구하는, 상대가 겉으로 표현한 요구사항, 예를 들면 싫다, 거절이다, 이런 것들, 눈에 보이는 게 전부가 아니다라는 거예요. 상대의 속마음, 즉, 네. 요구하는 진짜 이유, 협상용어로 하면 인터레스트를 네네. 들여다보고 물어볼 수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세 번째는, 협상은 사람 대 사람이 하는 일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우리 사람들은 조건만 가지고 이성적으로 판단하지는 않아요. 그렇죠. 감정적 감정, 유대가 좀 따라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아무리 좋은 기술도 호감도 신뢰도 매력 이런 것들이 빠지면 네. 그 사람 얘기가 들립니까? 안 들립니까? 잘 안 들리죠. 안 들려죠. 그렇죠? 예. 그러니까 이런 점도 협상에서 대단히 중요하게 생각을 해봐야 된다. 그러네요. 저자 인터뷰 오늘은 협상이 이렇게 유용할 줄이야의 저자 열린협상연구소 음용호 소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